제가 이거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2025년 학생 수 이러는데요. 제가 그 인구인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은 2024년 12월,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수치입니다. 이거를 보면서 제가 참 놀란 게, 와,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? 2016년 사기 탄핵이 딱 될 때, 그때부터 인구가 축축축축축 줄어듭니다. 애를 낳나. 2016년 사기 탄핵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그런 대로 쭉 왔어요. 이렇게 쭉 왔는데 사기 탄핵 이후부터 2017년 팍, 2018년 퍽 아주 그냥 급속도로 애를 낳나.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. 필연이라고 보는 거예요. 필연.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의 증거조작 사기탄의 국가 반란이 이게 왜 일어났냐. 이게 일어나서 어떤 영향을 대한민국에 미쳤냐. 대한민국 애 낳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된 거야. 대한민국 애 낳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된 거야. 이런 나라에서 무슨 애를 낳냐. 물론 이때 여기 애 낳는 젊은 사람들이 20대, 30대 젊은 부부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도 있겠죠.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있겠죠. 근데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 증거조작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변동, 대반란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야. 애를 낳고 싶지 않은 분위기의 국가가 된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. 자, 이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가 그냥 이렇게 말만 안 하고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. 2016년 증거조작 사기 탄핵 때문에 대한민국은 붕괴 중이고 그 첫 받다가 출산 포기, 애를 안 낳는 걸로 나타났다는 건데 그 과학적 근거는 이렇습니다. 자, 요거는 아까 요렇게 돼 있는 거를,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돌렸습니다. 막대기가. 박근혜 대통령님 때 외국이랑 무역을 해서 그때 1년에 돈 벌어 온 게 952억 달러를 돈 벌어 왔습니다. 엄청나게 큰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벌어 오셨죠. 이명박 때도 못 벌던 돈을 이명박 때도 뭐 한 370억 달러 그 정도 벌던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3배나 많은 950억 달러의 돈을 벌게 했어. 박근혜 대통령님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했는데도 뇌물을 안 받았는데도 나라를 저렇게 발전을 시키고 돈을 잘 벌어왔어. 그런데 사기 탄핵이 딱 터지고 나서 문재양 5년 거치고 윤석열 올 때 보면은 작년 2023년도에 무역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263억 달러.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돈을 못 벌기 시작한 거예요. 대한민국 국가가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나라입니다. 자체적으로는 뭘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외국과 무역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.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? 계속해서 돈을 못 벌어왔어요. 주머니에 돈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는 거야.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.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안 낳아.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.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. 정확하게. 탄핵 당한 시기부터 돈이 이제 적자, 인구도 마이너스. 정확하게 과학적인 거예요. 그런데 음마 아파트를 보면은 김대중 때 2배 올랐고 노무현 때 2배 올랐고 문재인 때 2배 올랐어. 뭐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52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오니까 아파트 값이 비스듬하게 올라갔어. 비스듬하게. 한 20%에서 30% 올라갔어. 정상적인 거죠. 돈을 벌었는데도 벌었으니까 30% 올라간 거 정상이지. 그런데 문재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
돈을 못 벌고 까먹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2배가 올랐어. 문제인 때. 아파트 값이 2배가 오르니까는 어떻게 돼요? 아이고, 집값 비싸가지고 결혼 못 하겠네. 아이를 안 낳지. 정확하게. 쓸데없이 돈도 못 버는데 집값만 비싸지니까 주머니는 얇아졌는데 아파트 값은 2배로 뛰니까 애를 안 낳아. 결혼을 안 해.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. 불어나는 기업, 가계, 빚더미. 이게 민간의 빚이 부채가 지금 문재인 때부터 증가해. 가계 부채가 2018년에 1,700조 원 있는데 이게 2021년에 3,200조 원. 거의 2배가 가계 부채가 늘어나. 집집마다 가계 부채가 2배가 늘어나. 부채가. 그 돈이 있어 주머니에 없지. 그러니까 정확하게 애들을 안 낳아. 정확한 거. 이건 과학이야. 이건 과학이야, 과학.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하고서 그냥 부채가 늘어나 더. 벌어오는 돈도 없으면서. 빚내가지고 아파트를 산 거야. 문재인이가 펌프질을 한 거죠. 정확하게 아파트 사가지고 그거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은행에다 내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. 허덕거려. 애를 안 낳아. 애를 안 낳아. 애를 안 낳아. 그런데 이렇게 부채는 많고 은행에 이자는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오늘 1월 6일자 신문인데요. 과일 배값이 70%가 1년 만에 올랐어. 작년에 비해서. 배추, 무는 25%. 과일, 채소가 밀어올린 장바구니 물가. 이러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? 이거 배값이 70%면. 배추, 무도 이 말이 25%지만 이게 뭐 한 3년 전, 4년 전에 비하면 2배 올랐어요. 제가 뭐 안 사봐서 모르는데 한국에서. 1년에 25%면 그 전까지 하면은 못해도 뭐 절반에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. 배가 한국에서 재배가 안 되나요? 외국에서 수입하나요? 배를? 아니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콩하고 밀가루인데.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콩값 또는 밀가루 값이 올랐다.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.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배추하고 무는 한국에서 재배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거는 환율 영향도 안 받는데 배추하고 무는 왜 올라가나요, 이게? 이거 왜 올라가죠? 뭐 난방비 하는 뭐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배추 무를 재배하는데 그 난방비 올라서 25% 올랐나요? 뭐 어떤 그러겠죠. 예, 뭐가 올라갔겠죠. 아니면은 이거를 하는데 무슨 비료값이 올라갔다든가 또는 무슨 뭐 임대료가 올라갔다든가 뭐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일값이 엄청 올라갔죠. 이렇게 빚도 많이 줘. 뭐 돈도 못 벌어. 그런데 물가도 비싸. 애 안 낳는 거지. 애를 안 낳는 거야. 애 하나 낳으면 다 돈덩어리잖아, 지금. 애가 뭐 1살, 2살만 되면 벌써 손에 핸드폰 뭐 이런 거 쥐어줘야 되잖아. 맨날 애들이 보면 유모차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무슨 뭐 만화 영화 톰과 제리 이런 거 맨날 그거 애들 보여주고 있어. 어릴 때부터. 그래야지 애들이 뭐 찡찡 안 대고 조용하니까 그거를 들려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. 하여간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. 한국에서는 애 낳는 게 그냥. 그러니까 애 안 낳는 거야.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애들이 일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1960년대,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뭐 아이를 5명, 6명 낳았다. 그럼 그 당시에는 그 농업사회잖아. 한국이. 1960년대. 농업이 90%야. 농업이 90%니까 애를 많이 낳을수록 얘네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할 때 일한단 말이야. 조금만 애들이 3살, 4살만 돼도 일해. 저기 가서 뭐 좀 가온나 그러면 애들이 그 가져오잖아. 그리고 그게 큰 아이가 뭐 한 뭐 10살만 됐다. 제일 큰 애가 뭐 딸이든 아들이든 10살이 됐다. 그럼 걔가 이제 갓난애 그 자기 밑에 막둥이 동생 업어주잖아. 또 엄마 대신 업어주고 학교 갈 때도 막둥이 없고 옛날에 국민학교죠. 초등학교 그 애 데리고 학교 가잖아. 그 찡찡 우는 애를. 그리고 뭐 엄마가 그냥 애만 놓으면은 그 큰 애가 키워주잖아. 그럼 뭐 먹는 거 있어? 핸드폰이 필요해? 컴퓨터가 필요해? 아무것도 없어. 그냥 숟가락만 하나 있으면 그냥 애가 사는 거야.
그 농사 지을 때는. 그러니까 돈이 안 들으니까 그때는 순풍순풍 뭐 5도 낳고 6도 낳고 한 건데 지금은 다 돈덩어리야. 좀 크면은 학원 보내야 돼. 한국이 애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. 미국보다 더 많이 들어. 더 많이. 아, 뭔 애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애들을 키워. 도대체 애들이 그냥 돈벌레야, 한국은. 그러니 애 안 낳는 거지. 팍팍팍팍.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 사기 탄핵한 게 그거 가지고 사회 전체가 한국이란 나라가 붕괴하는 붕괴. 이렇게 애들이 줄어들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? 이제 애들이 가는 학원들 이제 다 문 닫겠죠. 또 갓난 애들 가는 무슨 유치원 이런 것도 막 문 닫겠죠. 유치원 이제 안 될 거예요. 유치원 하는 거는 이제 돈 못 벌어요. 나이 먹은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뭐 노인 요양원, 노인 요양원이나 무슨 뭐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죠. 요양병원은 돈이 너무 비싸겠죠. 의사까지 고용해야 돼. 노인들 대상으로 뭘 해야지 돈 벌지. 이제는 애들 대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. 학교 선생님도 이제 안 돼. 그리고 학교 앞에 무슨 문방구 그것도 이제 안 돼. 학교 앞에는 장사도 이제 안 돼. 가문 가서 애들이 없는데 뭘 해. 안 돼요. 중고등학교 마찬가지고.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어 뭐 강사한다? 수학 강사한다? 그것도 이제 앞으로 돈 못 벌어. 가면 갈수록 돈 못 벌어.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건물 빌딩을 하나 지으면은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에 학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서 건물주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학원도 안 되고 그러면 건물주가 전부 이 사람들 돈도 못 받아 이제.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니야 이제는. 건물주가 아주 지옥으로 가는 그 티켓이야 그냥.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? 아무것도 안 되죠.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거는 정확하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증거조작 사기 탄핵으로 나라가 결정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벌 받는 거예요. 벌 받는 거야.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끌어내리는데 앞장섰어.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. 애들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교회도 앞으로 안 돼요. 안 돼, 교회도. 젊은 애들이 뭐 있어야 뭘 교회 나오지. 전부 노인들만 데리고 교회가 뭐가 돼. 노인분들이 돈도 못 벌고 연금 받아서 그 조금 받아서 사는데 헌금 얼마나 하겠어. 교회도 안 되는 거야, 이제 갈수록. 뭐 강남 아파트? 강남 아파트도 그 어디 좋은데 몇 군데뿐만이지 나머지는 강남이란 이름 붙었어도 망하는 아파트 많을 거예요. 나머지 서울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떨어지는 거 분명합니다. 10년, 20년 지나서. 대한민국이 무슨 무역을 잘해서 갑자기 무역 수출이 2배, 3배씩 팍팍 는다. 뭐 AI 인공지능 산업으로 뭔가 발전이 이루어졌다.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고 애들도 더 많이 낳고 할 수 있지. 근데 지금 AI 인공지능 산업 못 하잖아요, 한국. 윤석열이가 지금 다 말아먹었잖아. 문재인이가 다 말아먹었잖아.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3년도에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걸로 가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면서 문재인 윤석열이가 AI 인공지능 다 발로 집 밟았잖아요.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. 벌 받는 거야. 벌 받는 거야. 벌을 받아서 애를 안 낳는 거야. 반성해야 돼요. 언론에 있는 놈들 반성해야 돼요. 대형교회의 목사들 회개해야 돼요. 법조계 뭐 판사, 검사, 변호사들 회개해야 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기 탄핵하는데 동참했던 놈들은 회개해야 돼요. 다 회개해야 돼.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. 성경 구약 잠언에 보면은 사타구니에 손 놓고 잡고 반성해라.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. 그런 말이 있어요.